네, 우리 현장의 주방 가구입니다. 이렇게 아일랜드장에 가전제품들 들어가 있고, 이쪽은 식기세척기예요. 이렇게 이제 딱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닫아 놓으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잘 돼 있죠. 렌즈우드 큼지막하게 이렇게 이제 잘 돼 있고, 상부장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가로로 길어서 넣고 빼기 편리하게 이렇게 돼 있죠. 문 닫았을 때 부드럽게 닫히는 거, 이 기능은 뭐 이제 뭐 기본인 거고, 이런데 이렇게 LED 등이 쭉 길게 연결이 돼 있어서 밑에서 이제 좀 그릇 씻을 때 편리하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기능적인 또 뭐 아름다운 이런 가구의 기본적인 요소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상부장은 튼튼해야 됩니다. 네, 보통 뭐 냉장고 옆에 있죠. 이런 키 큰 장이나 아니면 뭐 싱크대 하부장, 이런 건 바닥에 올려놓는 가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수납 공간에 무거운 게 좀 뭐 꽉 차 있어도 별 문제 없이 뭐 괜찮죠. 그런데 이 상부장, 얘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벽에 걸려 있는 힘만으로 무게를 오롯이 견디는 뭐 그런 거라서, 이게 단단히 고정된 뭔가가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키 큰 장이 들어갑니다. 하부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위에는 상부장이 이렇게 길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냉장고 위에 상부장이라서 이 정도 길이에서조차도 이렇게 보강목을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튼튼하게 박아서 이게 고스란히 이 상부장의 하중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런데 저쪽 벽, 주방 창이 있는 이쪽 벽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게 뭐 결국 외기에 접한 벽이잖아요. 단열재가 있다는 얘기인데, 뭐 당장 쉽게 봐도 이 정도 두께의 단열재가 이렇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정도 두께 뒤에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저기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의 단열재가 130mm, 그 위에 석고보드, 그리고 마감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꺼운 층층을 뚫고 산 넘고 물 건너 들어가야 콘크리트 벽체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도 깊이 4cm 이상을 더 뚫고 고정시켜야 이제 겨우 힘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강목 자체도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두꺼운 단열재와 두꺼운 보강목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긴 칼블럭, 튼튼하고 긴 칼블럭이 이렇게 곳곳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사용하는 칼블럭입니다. 저 번데기처럼 이렇게 주름진 PVC 앵커 속에 색깔은 뭐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아무튼 저기에 나사못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려주면 단단히 벽에 고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름도 번데기라고 불러요. 누가 지었는지 참 잘 쳤어요. 설치돼야 되는 보강목은 여기 있습니다. 구멍까지 이렇게 다 뚫어서 나사가 박혀도 평평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을 다 해갖고 온 거죠. 구멍 자리를 이렇게 해갖고 온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칼블럭까지 갖다 놨는데, 이게 24cm짜리 칼블럭입니다. 왜냐하면 단열재 뚫고 들어가서, 석고보드 단열재 다 뚫고 들어가서 이 골조 벽에 정확히 박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칼블럭을 써야 보강목이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러면 뭐 사람이 매달려도 될 정도죠. 가서 사람이 당겨봐도 전혀 미동도 없는 이런 튼튼하게 잘 고정해 놨어요. 저게 이제 상부장을 걸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줘야 돼요. 뭐 이쪽 칸에는 아빠 밥그릇 놓고 그 옆에는 엄마 밥그릇 놓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칸에는 그릇 잔뜩, 그 옆엔 뭐 키친타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쓰는 상부장의 어느 한 곳에 집중 하중이 걸리더라도 보강목이 하중을 골고루 분산시켜주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상부장에 이렇게 보강목 두께만큼 홈을 파줘서 뒷판이 딱 밀착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보강목에 얹혀서 닿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중이 골고루 전달될 거잖아요. 그래서 턱을 덧대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부장도 이렇게 홈을 미리 파놔서 여기에 이제 보강목이 걸리게 되는 거죠. 보강목에 또 하중을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위에 턱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틈과 턱을 만들어 놔서 이 구멍을 통해서 보강목에 고정이 되더라도 이 면 전체가 다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됐어요. 상부장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저기 이렇게 턱을 또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턱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 뒷면 전체가 다 쭉 골고루 균등하게 하중을 받아줄 수 있는 상부장이 된 거죠. 이 보강목 왜 강조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게 만약에 제대로 안 지켜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강목은 반드시 합판을 사용해서 제작해야 돼요. 이게 합판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결이 하나씩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결 하나하나가 하나는 이쪽 방향, 하나는 이쪽 방향 이렇게 서로 직각이 되게 겹치게 해서 목재의 결 방향으로 취약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 놓은 굉장히 튼튼한 이런 자재인 거죠. 그런데 저걸 MDF나 PB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어요. 구하기 쉽다고. 이게 톱밥을 뭉쳐놓은 거다 보니까 손으로 부러뜨려도 그냥 부서져요. 무슨 하중을 받겠냐고요. 여기다가 칼블럭도 4cm 이상 충분히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거나 이러면 내용물 잔뜩 들어가 있는 상부장이 탈락하게 되는 건데 이게 뭔가 사전 징후도 없이 한순간에 와장창 떨어져요. 하나 빠지는 순간 쭉 다 빠질 거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 보강목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자. 끝.